히린 안녕하세요. 히렌초입니다. 오늘은 아름닥터 아름쌤을 모시고 우리가 궁금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볼 건데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름닥터 채널이랑 아빠이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름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처음에 유튜브에서 뵀던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. 입꼬리 시술 관련 영상이었는데요. 네네. 중간중간에 피아노를 치시면서 인트로에서 약간 시그니처 송처럼 좋아요, 구독. 제가 약간 PD 욕심이 나더라고요. 아, 캐릭터 저를 있는. 많이 키워주십시오. 그리고 아름닥터 그 채널뿐만 아니라 선생님 서브 채널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유튜브를 무려 3개나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, 동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. 병원 채널은 정보를 설명하는데 제가 환자 진료를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. 근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네. 차라리 이거 보고 오세요 라고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아서 두 번째 채널은 인간관계 관련된 채널이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, 사실.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런 과정 자체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맥이 다 빠지더라고요.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딴 사람들한테 많이 수용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책도 보고 정신과 선생님들 세미나 할 때 가서 따라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편해졌는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제가 되게 잘 알고 관심 있는 주제를 물어봤어요. 아, 그건 내가 전문이지 하면서 딱 알려주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나서 되게 나한테 절실하고 그랬던 문제인데 왜 생각이 안 날까? 이거 되게 지식이 사라지면 아깝기도 하겠다. 그리고 우리 애들이 커서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해요?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식의 저장소 같은 채널을 운영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아카이빙처럼 맞아요, 운영을 맞아요. 하시게 된 거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아실현을 하고 계신 맞아요, 거네요. 맞아요. 전공이 있으신데 서브까지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시간을 쪼개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선생님의 또 전공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. 네네. 모셨으니까 관련된 질문을 또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만만해 보이는 인상으로 고민인 분들 많으시잖아요. 저희 채널에도 그런 고민 남겨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이렇게 인상 개선을 위한 수술에 대한 생각, 선생님께서는 어떠신지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. 아, 네. 약간 좀 자신감이 없고 남한테 맞춰주려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약간 이렇게 왜? 이렇게 들게 돼요. 그러면 자신감 있는 표정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. 네네. 쌍꺼풀이 좀 작거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눈을 크게 뜨면서 약간 좀 맹한 표정이 나오게 돼요. 옛날 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이마를 들면 약간 맹한 표정이 돼요. 이마 보톡스를 맞아서 약간 이렇게 좀 무섭게 보이게. 와. 그런데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매섭게 보이는 표정을 위해서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내려와서 속눈썹이 각막을 긁게 돼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상을 해야 되는데 속상을 해놓으면 좀 자신감 있는 표정이 나올 수 있어요. 사실 저도 받았기 때문에 또 받고 있기 때문에 편향될 수 있으나 네네. 도움은 사실 돼요. 도움은 되는데 사실 더 도움되는 거는 히렌차이님이 알려주시는 태도, 말,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. 본인 얼굴이 무뚝뚝해서 오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근데 실제로 얼굴을 보면 별로 안 무뚝뚝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. 좀 동글동글하고 좀 귀엽고 아이 같고 순하고 이런 분들도 자기 얼굴 무뚝뚝하다고 오시는 거예요. 얼굴을 어떻게 더 순하게 바꿔드려야 될지.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좀 반응성이 느리세요. 에너지가 낮고 네.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않지?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거의 대부분 반응성이 떨어져 있으시거든요. 컨텐츠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. 대화할 때 리듬이 중요하다. 상대가 빠르게 얘기하면 거기에 빠르게 대답하고 좀 느린 호흡으로 이야기하면 좀 천천히 같이 대답하는 이 리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여기랑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같은 얘기인 것 리액션의 같습니다. 기술 같아요. 네네네.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외모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네. 이 대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.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더 중요하다라는 네. 소신 발언을 또 네. 해주셨습니다. 사실 병원 업계를 위해서는 그쵸. 시술이 더 중요하다고 해야 되는데. 아, 그쵸. 왜 그랬을까? 사실은 만만한 게 조금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네, 사람들이 쉽게 말을 걸고 내 편을 만들기가 좀 쉽잖아요. 사실. 네. 안 다가오셨으면 하는 사람이 말을 걸 때 우리 히렌체님의 정서적 호신술을 아, 네. 좀 발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얼굴은 조금 순하고 순둥순둥하면서 태도는 좀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. 맞아요. 저도 어릴 때는 싫었거든요. 제가 만만해 보이고 뭔가 착해 보이는 인상인 것 같아서. 근데요, 태도를 세게 하니까 어느 순간 제 인상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점점 한 30대 중반쯤 되니까 이 살아온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굴에도 드러나는 듯 합니다.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선하게 생각해야 얼굴도 빛나는 것처럼 꾸준히 내면을 가꿔보는 거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요?
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시술과 비추천 시술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. 시술을 한다면 좀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10년 전에는 진짜 이상한 시술 많았거든요. 이마도 맞아요. 너무 볼록하고 입술도 막 너무 막 이렇게 하게 맞아요, 하는데 맞아요.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줄어서 이제 많이 좀 정화가 됐다? 자정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.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좀 되돌릴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건지 의사 선생님들한테 꼭 물어보고 상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되돌릴 수 없는 수술, 시술도 진짜 많거든요. 사실 그쵸, 그게 더 그쵸, 많아요. 사실은. 그쵸. 근데 아무리 제가 예쁘다고 해도 본인이 만족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자아 이미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지 못한다면은 환자도 곤란하고 저도 곤란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술이라면 조금씩 그리고 되돌아오기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그 시술 하는 그쵸. 원장님들이 또 악플 달고 막 하기 때문에 맞아요. 네. 딱 여기서 힌트를 주시는 듯 합니다. 되돌릴 네.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여쭤보세요.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이마도 약간 너무 꺼져 있으면 안 되고 네네네. 특히 눈밑이 이렇게 많이 꺼지면 안 되고 팔자주름도 너무 깊으면 안 되고 얼굴이 흘러내리면 안 되고 다 맞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게 주인공격인 여배우들도 그걸 다 채우고 나오지 않아요. 너무 신기해요. 넷플릭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정말 대작들만 보게 되잖아요. 네네네. 돈이 막 수백억 들어가는 작품들에서는 조금 덜 이쁘고 덜 매력적이라도 자연스러운 얼굴을 원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. 그런 걸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덜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2년도의 100점은 2025년도나 아니면 2028년도에는 과할 수 있어요. 그때 그쵸. 눈으로 보면. 마치 10년 전에 유행했던 필러들이 지금 되게 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. 맞아요. 선한 인상의 인상이 굉장히 또 좋은데 유독 또 인기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.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상이 좋은데 인기 없는 사람의 특징. 그냥 이거는 외모적인 거 말고 생각을 네네. 해보면 이 그룹 내에서 지위가 좀 낮은 사람의 얘기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. 직장인이라면은 업무를 잘하든지 발표를 잘하든지 또 내가 댄스 동호회 갔다. 그러면 내가 댄스를 잘하든지 인기가 있고 없고는 이걸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지위를 어떻게 높게 가져갈 건지를 잘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사실은.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항상 하면서 뭐 매력 연구소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만들고는 하지만요. 본업을 내가 정말 잘하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사실 사람들은 알아서 다 좋아해주고 따르기 마련이다.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말투나 인상 그리고 태도까지 갖춘다면 최고겠죠. 선생님께서는 또 인싸 닥터로도 유명하신 걸로 제가 이런 알고 질문이 있어요. 있어요? 네. 인싸가 되기 위한 선생님만의 스킬 몇 가지 공개해 주신다면요? 이거 질문지 없었던 거잖아요. 있었어요. 있었어요? 앞에 부분만 보고 있군요. 할 수 있습니다. 편집될 거 생각하고 얘기할게요. 이게 생각을 안 해봤던 거라서 전 사실 딴 사람들 비위 엄청 잘 맞춰요. 어머님이 좀 엄하시고 강하신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하면 엄마 비위를 잘 맞출 수 있을까를 평생 동안 생각해왔던 사람이라서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의 비위를 너무 잘 맞춰서 그거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. 다만 그러다 보니 매력이 어느 정도 한계 이상을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너는 매력이 제로야.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랑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비위를 맞추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조금 그 벽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. 가끔 댓글 중에 그런 댓글도 달리거든요. 네. 히렌츠님이 하라는 대로 배려하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한 또 답도 될 수 있을 듯 하네요. 또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을 듯 합니다.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처음에는. 히렌체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소셜 스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냐면 내가 진짜 느끼는 걸 얘기하면 내 인상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. 솔직히. 네. 하지만 그것을 또 내 지위를 또 올려줄 수 있잖아요. 스킬로. 그걸 좀 조절해 가면서 운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? 결국엔 또 표현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.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하되 너무 뾰족하지 않게 전하는 팁 제 영상들에 많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? 추천해드립니다. 이번에는요 이제 피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말씀 잘 물어보세요. 연예인들은 무슨 관리해요? 맞아요. 그거 네. 궁금합니다. 라고 하는 그런 시술들은 조금 민망하네요. 여기 되게 정신적이고 약간 그런 채널인데 홀려가지고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좀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지 궁금해요. 사실은